고생들 많으시죠? 계속 원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결국 원자하고 부식하고 재료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제 그걸 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지우고요. 말씀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헬륨과 수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혹시 그 원자 중에서 나트륨의 원자번호 혹시 기대는 안 하겠습니다만 외우고 계신 분이 많이 안 계실 것 같은데 또 외우고 계신 분도 계시겠죠. 나트륨 원자번호 어떻게 돼요? 나트륨 원자번호가 11번입니다. 그럼 나트륨 원자번호는 그러면 원자의 단면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원자번호 11번 양자가 11개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럼 핵속에 양자 11개 맞죠? 중성자 11개 이렇게 똑같이 갑시다. 하고요. 자, 그러면 양자 11개니까 전자도 11개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그립니다. 그러면 전자 그립니다. 전자를 한 번에 그래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는 안 됩니다. 이렇게 그리진 않습니다. 자, 전자가 이렇게 배치되진 않고요. 전자 배치도가 따로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양자 11개니까 전자 11개를 그려야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K각이라고요. K각이라는 전자 배치 궤도가 있습니다. 이때 두 마리밖에 안 들어갑니다. 두 마리. 그래서 K각에는 첫 번째 각이잖아요. 첫 번째 각의 제곱 곱하기 2는 2개. 예. 전자 배치도입니다. 전자 배치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자 배치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K각 제일 안쪽 각에는 두 마리밖에 못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11개 중에서 두 마리 썼으니까 9개 적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보이는 게 L각입니다. L각. 그럼 L각이 몇 마리 들어가느냐? L각에는 두 번째 각의 제곱 곱하기 2는 4, 4, 2, 8 8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L각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10개, 한 개 남았죠. 그 다음에 하나 더 각을 그립니다. KLM각이라고요. 자, 이쪽에 넣을까요? M각이 나머지 한 개 들었죠. 한 개. 그래서 원래 M각은 총 몇 마리 들어갈 수 있냐면 M각은 최대 들어갈 수 있는 게 원자번호가 크지는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겠죠. M각은 세 번째 각이죠. 세 번째 각의 제곱. 3, 4, 9, 9, 18, 18개. 근데 좀 더 원자번호 크지만 N각이 생긴 N각. N각이 몇 마리 들어가면 N각에는 네 번째 각이네. 네 번째 각의 제곱 곱하기 4, 4, 16, 28, 18, 32. 그러니까 28, 18, 32.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면서 전자 배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죠. 이게 원자 구조의 일반적인, 여기 돌연변이도 있습니다. 돌연변이도 있지만 일반적인 구조는 이렇게 배치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전자 배치하고 재료하고 어떤 상관이 있는가? 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금속이냐, 이게 비금속이냐, 반금속이냐, 도체, 반도체, 부도체냐 기준을 따질 때 전자 배치도를 가지고 따지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1번 금속 원자라면 금속 원자다. 이러면 최외각 전자수 가장 바깥쪽. 지금 나트륨의 최외각은 M각이고 전자수는 한 개죠. 그렇죠. 최외각 전자수를 가지고 금속 원자냐 아니냐를 따집니다. 금속 원자는 어떻게 되냐? 최외각 전자수가 한 개에서 두 개. 금속 원자입니다. 자, 그럼 나트륨 11번 최외각 전자수가 한 개죠. 그럼 뭡니까? 금속 원자입니다. 나트륨은 금속입니다. 금속 원자. 2번, 3번. 그 금속의 반대는 뭡니까? 비금속이죠. 비금속 원자. 비금속 원자는 몇 개냐? 최외각 전자수가 5개 이상입니다. 5개 이상. 2번, 그러면 금속과 비금속 중간. 이걸 보통 우리는 반금속이라고 합니다. 반금속 원자는 몇 개냐면 3개에서 4개. 최외각 전자수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금속이냐, 반금속이냐, 비금속이냐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요. 자, 이는 금속에 대한 거고, 이거 전기적인 용어로 바꾸겠습니다. 금속은 전기적으로 뭡니까? 금속은 전기적으로. 이거는 도체라고 합니다. 전기가 통하는 물질, 도체. 그럼 얘는 뭘까요? 비금속은 부도체겠죠. 비도체 아니고 부도체. 그럼 얘는 뭘까요? 얘는 반금속은 반도체. 이렇게 우리는 전기 용어로 이렇게 이름을 부른다. 금속.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금속이냐, 반금속이냐, 비금속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금속은 왜 도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도체. 그럼 이걸 이해할 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런 그림 보셨죠? 자,
건전지가 있습니다. 건전지. 이쪽이 플러스죠.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건전지입니다. DC, 직류, 건전지. 건전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전선을 연결해서 전기를 통하게 이렇게 설치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기가 통했다. 빛이 들어왔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1번 전류 방향. 전류는 어떻게 할까요? 전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입니까? 마이너스 플러스입니다. 전류 방향은 보통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흘러가겠죠. 전류가 흘러갔다? 도체라는 얘기죠. 전기가 통한다. 2번 그러면 전자 방향. 자, 전류와 전자는 방향이 반대겠죠.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자, 여기서 우리가 금속학적, 부실학적으로 봤을 때 이 전자 방향을 항상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전자 방향. 그럼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시계 반대 방향. 전자가 흘러갔다는 얘기는 전류가 흘러갔다는 얘기고, 전류가 흘러갔다는 얘기는 전자가 흘렀다는 얘기죠. 전류가 흐른다. 그럼 전자가 흐른다. 그러면 도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최각 전자 수가 1개, 2개면 도체. 얘가 흘러간다는 거죠. 나갔다 들어왔다 자유롭게 다닌다는 거죠. 자유롭게 다닌다. 그럼 이걸 뭐라고 그럴까요? 도체에서 한 개고, 이걸 보통 우리는 자유전자다. 자유롭게 다닌다, 자유전자. 자, 이 말이 되죠, 말이 됩니다. 3개, 4개까지 반도체니까, 반영도 도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자유전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5개 이상 되면 이거는 부자유겠죠. 부자유라는 말은 없지만, 부자유전자. 자유전자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도체는 뭡니까? 5개 이상. 그러면 금속이 아닙니다. 금속이 아니고, 예. 그러면 결국 도체, 반도체, 요 4개, 1개에서 4개까지 요것만 전자가 자유롭게 흐르고, 그 다음에 5개 이상 되면 부도체, 전류가 안 흐른다, 전자가 안 흐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자, 전자가 흘러가는 게 도체인데, 전자가 5개 이상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은데 왜? 그러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나트륨의 염소, Cl, 우리가 Cl, 염소 이온이 바닷물 속에서 부식인자인데, 염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염소는 넘버 17번입니다. 그럼 염소는 얘가 금속인지, 반금속인지, 비금속인지, 또는 도체, 반도체, 부도체인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7개니까 한번 핵속에 플러스 양자 17, 중성자 17 이렇게 적어놓고요. K가 몇 마리입니까? K. K2. K는 무조건 2마리밖에 안 들어가죠. 그 다음에 L 8입니다. 2, 8, 18, 32. 10개 썼죠? 10개. 나머지 7개죠. 그러면 KL, M. 이렇게 써볼게요. M 7입니다. 17개.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자, 그럼 최악 전자수가 7개입니다. 7개면 5개 이상 부도체. 얘는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전자가 빠지지 않는 얘기죠. 자, 전자 빠집니다. 1개, 2개, 3개, 4개까지. 5개 이상. 그럼 이렇게 많은데 왜 안 빠지냐?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자역학적으로 들어가 깊이 들어가 되겠지만 그렇게 들어가기는 어렵고요.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겁니다. 자, 핵 속에서 이 전자들을 당기고 있겠죠. 이렇게 당기고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인력으로 당기고 있는데, 자, 5개 이상이 되면 당기는 힘이 세지니까, 여러 개를 찾고 세지니까, 이 힘이 세다 보니까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힘이 약해진다. 못 나온다. 그러니까 당기는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얘는 부자유. 이렇게 이해를 일단 하시면 돼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 개짜리는 뭡니까? 당기는 힘이 약합니다. 약하니까 자유롭게 나간다. 자유롭게. 그래서 4개까지는 도체, 반도체. 5개 이상 되면 전기가 흐르지 않는다. 왜? 전자가 못 빠지니까 전기가 흐르지 않겠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하고 부식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이런 얘기죠. 부식. 일반적으로 봤을 때 금속 먼저 부식되죠. 금속 부식됩니다. 철, 뭐 다 부식된다. 크롬도 부식되고 다 부식되죠. 부식. 자, 반도체까지, 반금속까지 부식이 됩니다. 그러나 부도체는 부식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전류가 통하는 애들은 부식되고 통하지 않는 부식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걸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부식은 뭐냐? 부식 이퀄 전자 방출입니다. 전자가 뺏기면 전자가 나가면 부식이다. 그럼 거꾸로 방식하려면 어떻게 방식? 거꾸로 전자를 공급해 줍니다. 전자 흡수. 전자를 공급해 줍니다. 공급. 요걸 이해하시면 그 부식이 뭐냐? 부식이 할 때는 전자를 뺏기면 부식이다. 그러면 결국 뭡니까? 전자 뺏기기 쉬운 애들 금속, 반금속 부식됩니다. 비금속 부식 안 됩니다. 왜? 전자를 안 뺏기니까 방식이 되니까. 그럼 다시 한번 그러면 금속 중에서 1개짜리가 부식이 잘 될까요? 2개짜리가 부식이 될까요? 어느 게 더 잘 빠질까요? 그 자유도 어느 게 더 자유로울까요?
한 개짜리죠. 한 개짜리가 부식이 더 잘 됩니다. 같은 금속 중에서 두 개보다. 전자를 잘 뺏기니까. 전자 방출을 뺏기니까. 근데 반금속, 자, 반도체 중에서 3개짜리보다 4개짜리. 3개짜리가 4개짜리보다 더 빨리 부식되겠죠. 그러면 반도체 부도체 중에서 가장 부식이 안 되는 애는 4개짜리. 4개짜리겠죠. 부식되긴 되지만 조금 어렵습니다. 5개 넘어가는 이상 부도체. 더 이상 전자가 안 뺏깁니다. 왜? 인력이 세지니까. 그래서 부도체는 부식이 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우리가 원자와 금속과 부식 방식 관계를 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